자, 간단하게 문제풀이 몇 개 해보겠습니다. 등속 원동하는 실이 묶인 물체가 있고요. 질량은 2kg, 그리고 반지름 1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력 물어봤어요. 속력은 시간 동안에 얼만큼 멀리 갔냐 이동 거리니까 시간은 지금 2초, 뭐 4초여도 상관없고요. 2초 동안 얼만큼 움직였냐면 이 거리가 얼마냐면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r세타 하면 3분의 파이 움직인 거죠. 이 길이가. 그러니까 시간 2초 동안에 3분의 파이 미터 움직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얘는 6분의 파이 미터 퍼 세크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기억 맞는 말. 가속도 방향 물어봤습니다. 가속도 방향은 항상 구심 방향이잖아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은 다르죠. 네, 구심력 크게 물어봤습니다. 구심력은 mr분의 v 제곱이니까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질량이 아까 2kg라고 그랬고요. 반지름은 1m, 그리고 v는 6분의 파이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얘기해주면 2 곱하기 36분의 파이 제곱 18분의 파이 제곱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답은 기억과 대구 3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문제 다 수능 특강 문제들이에요. 그중 일부 편집한 거니까 혹시 수능 특강으로 보고 싶다는 사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m 나왔고요. 여기 60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4kg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E는 원운동하고 있거든요. 원운동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돌아오는 운동을 하겠죠. 원운동할 때는 무슨 힘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원운동할 때는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등속이야. 등속 원운동 하기 위해서는 이동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면 안 된다. 구심 방향,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된다. 이게 최종 알짜임. 힘 방향이 이 방향이어야 구심력 방향이어야 구심 방향이어야 결국에는 원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A한테 작용하는 힘은 여기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중력 하나 있고요. 장력 하나 있고 이게 실제적인 A한테 작용하는 두 가지 힘이에요. 얘네들이 합력이 저 가운데 방향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력 중에 중력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장력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할까? 좀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장력이 이건데요. 이 대각선 장력 중에서 윗방향 성분과 이쪽 성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장력 중에서 Y방향, 장력 중에서 뭐 X방향 이렇게 불러봅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얘가 원운동해야 되니까 결국 얘만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럼 결국 이렇게 두 개는 상쇄돼서 없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력 중에서 윗방향 성분이 중력과 같아야 되는데 중력 얘가 4kg라고 했으니까 얘가 결국 40N 중력이 40N이에요. 중력도 10이니까 그러면 장력 중에서 윗방향 속도가 윗방향 성분의 힘이 40N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가 40이고 지금 여기 60도 차이 나니까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여기가 80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력 얼마냐? 80N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구심력의 크기는 얼마냐? 결국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장력과 중력 두 개인데 이거에 대한 R자인 방향이 이 방향이고요. 결국 장력이 X방향 이것만 계산해주면 40루트 3 되겠죠. 60도 30도 특수각 이용하면 구심력의 크기는 40루트 3N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궤도 반지름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실이 2m거든요. 이 실이 2m고 얘가 반지름이 될 거니까 60도 생각을 하면 얘가 1이고 여기는 루트 3이겠네요. 루트 3m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물체의 속력은 결국 속력과 관련된 등속 원운동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구심력이 우리 구심력 구했잖아요. 40루트 3이라고. 결국 40루트 3이 m r분의 v 제곱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해 보면 a는 질량은 4였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3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면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합시다. 10되고 얘는 3 되네요. 그러면 v 제곱이
30 나오나요? 그럼 V는 루트 30 미터/세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운동의 주기 물어봤네. 주기는 결국 T는 속도분의 뭐 2파이야.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이 결국 한 주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V는 루트 30. 그리고 반지름은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2파이 R이면 2파이 루트 30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루트 10분의 2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초 이렇게 되겠지. 네,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면 지금 얘는 지금 등속 원운동 하고 있대요. 등속 원운동 하고 있고요. 시간이 0일 때부터 ts까지 지금 그 x방향 속도 성분만 비교하고 있는데 0초일 때 오른쪽으로 3을 가고 있고요. 2초일 때는 왼쪽으로 3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운동에서 그걸 찾아보면 지금 여기 위치했을 때가 오른쪽, 여기 있을 때가 왼쪽, 여기 있으면 아래로. 그러니까 이때는 vx가 0 나와야 돼. 근데 이때는 vx가 맥시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조건을 찾아보면 지금 이게 3이고 0일 때 3이니까 결국 이때가 t는 0일 때구나. 이때는 t가 2초일 때고 이때가 t는 1초, t는 3초일 때 상황이구나.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때 다시 제자리 돌아와요. 이때 다시 말하면 0초거나 4초 주기 운동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기는 4초 맞고요. 1초일 때 y 성분의 크기 1초면 여기거든요. 그럼 그때 y 속도 성분은 지금 얘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3일 거예요. 근데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3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4초도 맞고 4초일 때 가속도 방향 4초면 여기거든요. 그럼 그때 가속도 방향 90력 방향이니까 아랫 방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맞네 기억니은택은. 자, 케플러 법칙이네요. 중력은 어디가 더 크냐? 중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는 거리, 여기 RA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B라고 하면 누가 봐도 A가 더 가깝죠? 다시 여기서 이쪽 위치에서 중력이 더 크다. 중력이 더 크니까 A가 B보다 더 크다. 괜찮고요. 중력이 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가속도도 커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지금 면적 속도 생각하면 이거랑 이렇게 넓이가 같아야겠지.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으면. 다시 말하면 이쪽이 더 빠르다. 속도도 크고요. 가속도도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큽니다. 그 속도도. 가속도만 큰 게 아니라 속도도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를 지날 때 가장 작다. 위성의 속력 C가 아까 가장 작다라고 했어요. 속도가 반대로 다 작습니다. 중력도 작고 가속도도 작고 속도도 작고. 위성이 ASP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BC까지 걸리는 시간이 같다. 지금 보면 ASP면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타원 궤도의 4분의 1배, B에서 C도 4분의 1배. 하지만 넓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B에서 C까지면 이만큼이에요. 넓이가 딱 봐도 다르죠. B에서 C까지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시간이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맨 아래에 있는 문제는 좀 칸이 없어서 많이 자르다 보니까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이 빠져 있더라고요. P랑 Q에서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가속도랑 여기서 힘에 의한 가속도가 같다는 건 결국 같은 물체면 중력도 같다는 소리예요. 그 중력이 다르더라도 AB의 질량이 다르더라도 가속도가 같다는 건 결국 F는 MA에서 가속도 같다는 건 A가 같다는 소리고요. A가 같다는 건 결국 뭐를 의미하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결국 만유력이잖아요. 그러면 M, G, R 제곱분의 라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같다는 소리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시 말하면 이게 같다는 소리예요. 밑에는 거리. 다시 말하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는 거를 이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리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속력이 각각 같냐? P랑 Q에서 속력을 물어봤어요. 이건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주기는 누가 더 크냐? 거리가 멀린 멀수록 전방경의 3승과 주기 제곱이랑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A가 B보다 더 한 번 돌 때 오래 걸린다라는 건 괜찮습니다. 이제 이것만 한번 비교해 볼 건데 PQ가 가속도 같거든요.
이건 약간 이제 관성도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가속도 같아요. 가속도. 자 그러면 지금 얘는 궤도가 굉장히 작고요. 얘는 궤도가 굉장히 넙대대합니다. 큽니다. 자 그럼 P랑 Q에서 가속도는 같거든요. 가속도 같다는 건 결국 속도 변화잖아요. 속도 변화고 속도 변화는 빠르기가 변할 수도 있지만 뭐또 변할 수 있냐면 방향이 많이 바뀌는 것도 가속도 변화량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기나 방향 둘 중에 하나가 많이 바뀌면 결국 가속도는 커져요. 물론 두 개가 같이 변해서 가속도는 커지겠지만 근데 P를 Q를 보면 P는 방향 변화는 별로 없어요. 방향 변화는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향이 바뀌는 정도를 보면 Q가 훨씬 더 방향 정도가 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 보통 공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얘가 더 이렇게 반지름이 작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꺾였어요. 얘가 좀 더 업데이트하다면 그러니까 방향 변화가 얘가 더 큰, 얘가 방향 변화가 커요. 방향 변화가 크다면 같은 가속도라면 방향을 많이 바꿨으면 빠르기는 거의 안 바꿔도 가속도는 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못할 것 같아서 다르게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앞으로 어, 5m/s로 움직이는 애가 있고요. 앞으로 10m/s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여기에 똑같이 힘을 윗방향으로 줄 거야. 윗방향으로 똑같은 가속도 똑같은 시간만큼 줄 거예요. 그럼 똑같이 속도가 늘어나겠죠. 윗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이렇게 가요. 앞으로도 5m/s가 원래 있었는데 윗방향으로도 5m/s가 늘어나요. 그럼 각도 변화가 얼마큼 각도가 변했냐면 45도 변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10이 있는데 위로는 똑같이 5가 증가했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각도가 얘가 45도보다는 작겠죠. 다시 말하면 속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가속도가 크려면 얘가 각도 변화가 커야 돼요. 휙휙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봤을 때 가속도는 같아요. 근데 얘는 많이 꺾였고 얘는 조금 꺾였다라는 건 얘는 속도가 원래 큰 애였고 빠른 행성, 위성 그리고 얘는 속도가 원래 느린 애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A가 B보다 더 빠르다 이것도 여기서 공전주의 말고요. A 속력이 B 속력보다 더 크다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디귿 다 맞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